부산의 밤은 깊었습니다. 초여름 새벽 2시 고급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는 적막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벤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회색 재킷, 해진 바지, 더러워진 운동화. 그의 행색은 노숙자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강한 기세, 여인 손에 새겨진 깊은 상처들. 이 노인에게는 분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9살 청년 강현수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어요. 그는 벤치 옆을 지나가다 노인의 미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수는 멈춰섰습니다. 노인의 창백한 얼굴, 불규칙한 호흡.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해운대구 중동 산책로에서 노인분이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현수는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죠.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한 눈동자 속에서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마치 한때는 누군가를 지배했던 사람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현수는 그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일까? 왜 이런 곳에서 쓰러져 있을까?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했고 노인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현수는 본능적으로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그 순간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두. 작고 쉰 목소리였지만 현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만두. 그 한 단어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잠자기 전 공복이 길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너무 늦은 시간 야식은 피하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78세 노인 오덕만은 새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연결된 여인 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 그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수는 병실 의자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죠. 벌써 사흘째였어요. 회사에는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연차를 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오래된 당뇨 합병증이라고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노인이 깨어난 후에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현수는 노인의 보호자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지갑도 휴대폰도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돌던 사람처럼요. 할아버지,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뜬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족분에게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침묵이었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이 자리에 붙들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아침마다 죽을 사다 먹였고 물을 따라주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수가 따뜻한 미역국을 떠서 노인의 입에 가져다 댔을 때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어요. 현수는 손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죠.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돌보는 거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 아니오? 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눈빛을 봤거든요. 그 눈빛이 뭔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첫 번째 웃음이었죠. 눈빛을 봤다.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현수가 재빨리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강현수입니다. 현수. 노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 나는 오덕만이라고 하오. 오덕만. 현수도 그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가족분들에게. 가족은 없소. 오덕만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죠. 이제 나는 혼자요. 그 말 속에 담긴 슬픔과 분노를 현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미역국을 떠서 올렸습니다. 그럼 저라도 옆에 있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요. 오덕만은 현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젊은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진심을 읽었죠. 고맙소.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덕만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현수는 병실 의자에서 졸다가 노인의 편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알지 못했지만요.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오덕만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며 집에서 요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오덕만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오덕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젊은 양반한테 이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소. 제가 혼자 사는 자취방이에요. 방도 2개고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오덕만은 현수의 완고한 설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의 자취방은 해운대 뒷골목에 있는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좁지만 깨끗했습니다. 현수는 작은 방을 비워주고 이불과 옷가지를 정리했죠. 할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현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파, 변변한 재료가 없었어요. 그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5분 후 현수는 비닐봉지 가득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돼지고기, 두부, 야채, 그리고 냉동만두 1봉지. 할아버지는 만두 좋아하세요? 현수가 웃으며 냉동만두를 꺼내 보였습니다. 오덕만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뭐요? 만두요. 요즘 편의점 만두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군만두로 해드릴게요. 현수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냉동만두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오덕만은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젊은 양반. 네. 부산에서 오래 사셨소? 태어날 때부터요. 할아버지는요? 나도 오래 살았지. 오덕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혹시 만두명가라고 들어봤소?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만두명가. 부산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만두 맛집이었어요. 당연히 알죠. 서면에 있는 그 유명한 만두집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랑 몇 번 가봤어요.
거기 군만두가 정말 맛있었는데 현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췄죠. 근데 왜요? 오덕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내 가게였소. 네. 현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만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만두명가. 50년 전에 내가 만든 가게요. 손수 반죽하고 소를 만들고 하나하나 빚어서 팔았던 곳이요. 오덕만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명가 주인이셨다고요? 주인이 아니라 창업주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손수레 하나로 시작했지. 새벽부터 밤까지 만두만 빚었소. 내 인생 전부를 그 만두에 담았어요. 현수는 프라이팬을 끄고 오덕만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꼴이 되었냐고 오덕만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버림받았기 때문이요. 내 딸과 사위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졌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만두에서 탄 냄새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민정이, 내 큰딸이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 대학도 나오고 경영학도 배웠소. 나는 그 아이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내 평생의 결실을 말이요. 오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내가 70 가까이 되었을 때였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당뇨도 심해졌지. 민정이가 남편 김상철과 함께 가게 경영을 맡겠다고 했어요. 나는 기뻤소. 드디어 내 딸이 가업을 잇는구나 싶었지. 현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소. 민정이와 상철이는 내 비법을 모조리 빼간 후 나를 양로원에 처박으려 했어요. 가게 이름도 바꾸고 조리법도 다 바꿨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말이요. 오덕만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나는 반대했소. 만두는 정성으로 빚는 거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소. 오히려 나를 완고한 노인네라고 비웃었지. 그래서 나는 떠났소. 아니, 쫓겨났다는 게 맞겠지.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가게 지분도 모두 그들이 빼앗아 갔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더군요.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게 8년 전 일이요. 그 후로 나는 이리저리 떠돌았소. 가끔 만두명가 앞을 지나가며 보면 내가 만든 그곳이 아니었어요. 간판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지. 오덕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소. 오덕만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겼어요. 내가 만든 진짜 만두의 맛을 세상에 다시 보여줄 거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요. 현수는 오덕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현수는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강렬함을 다시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오덕만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현수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규칙적인 식사 덕분이었죠.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어요. 현수는 그런 노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오덕만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옛날 생각을 정리하고 있소. 오덕만이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현수, 네, 자네에게 부탁이 있소. 오덕만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현수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를 도와주겠소? 돕다니요? 복수를 말이요.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덕만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복잡한 계획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 딸과 사위가 만두명가를 망쳐놓았소.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오덕만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진짜 황금 만두 비법이요. 내가 평생 갈고 닦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최고의 비법 말이요. 황금 만두. 그래요. 50년 전 내가 만두명가를 시작할 때 만들었던 그 맛이요. 민정이에게는 기본 조리법만 알려줬지 핵심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소. 오덕만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게 여기에 있소. 비율, 온도, 시간, 재료의 순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 맛이 나오지 않아요. 현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자네에게 전수해주고 싶소? 오덕만이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늙은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돈도 없고 힘도 없지. 하지만 자네가 있다면 다를 거요. 할아버지, 자네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내 비법을 물려주고 싶어요. 오덕만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신 나를 도와주시오. 만두명가를 되찾는 것을 말이요. 그들에게 진짜 만두의 맛이 무엇인지, 그들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소. 현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건 복수국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오덕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두명가의 모든 권리를 자네에게 주겠소. 나는 복수만 끝내면 됩니다. 그 후에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소. 모든 권리요? 그래요. 가게도 상표권도 전부 다. 자네가 진짜 만두명가를 이어가 주시오. 내 평생의 혼이 담긴 그곳을 말이오. 현수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두명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만두 전문점. 그 가치는 수십억 원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현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오덕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간절함, 그 슬픔, 그 분노. 모든 것이 진심이었죠. 할아버지. 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장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요. 만두를 빚어본 적도 거의 없어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오덕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는 그 마음이 있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두를 빚는 그 마음 말이요. 현수는 오덕만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만두를 빚어온 손, 이제는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장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복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덕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현수. 두 사람은 단단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이 차이 50년, 아무 혈연도 없는 두 남자.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를 느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오덕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다시 활기가 돌았어요. 우선 자네에게 기본부터 가르쳐야겠소. 만두피 반죽하는 법부터 시작할 거요. 쉽지 않을 테니 각오하시오. 현수는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작은 자취방은 비밀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78세 노인과 29살 청년. 그들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현수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비몽사몽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빠른 시간이었죠. 일어났소? 오덕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현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오시오. 오늘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부엌에는 밀가루, 소금, 물, 그리고 각종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덕만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만두는 새벽에 만드는 거요. 공기가 차갑고 깨끗할 때 반죽이 가장 잘 살아나지. 오덕만이 밀가루 봉지를 열었습니다. 자, 보시오. 먼저 밀가루부터요. 다음 석 달은 현수에게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했어요. 밀가루와 물의 비율을 맞추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너무 질어. 다시. 힘이 모자라. 더 치대시오. 온도가 안 맞아. 물을 다시 맞춰. 오덕만의 지시는 혹독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현수의 손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어요. 반죽을 치대다 손가락이 부어 올랐고 만두피를 밀다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현수의 손놀림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좋소. 이제 좀 되어가는구먼. 오덕만이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소. 이제부터는 소를 만드는 법을 배울 거요. 두 번째 달은 만두소 훈련이었습니다. 돼지고기, 두부, 부추, 숙주나물, 양파. 각 재료의 비율과 손질법을 배웠어요. 재료는 절대 기계로 다지면 안 돼요. 손으로 칼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식감이 살아나지. 오덕만은 노쇠한 손으로도 정확하게 재료를 다졌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따라했어요. 양념의 순서가 중요하오. 먼저 간장, 그 다음 참기름, 마지막으로 소금. 이 순서를 바꾸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지. 현수는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었어요. 세 번째 달 드디어 만두를 빚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두주름은 12개가 기본이요. 하나 더 많아도 하나 적어도 안 됩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지. 오덕만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이었어요. 단 3초 만에 완벽한 만두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현수는 따라했지만 그의 만두는 삐뚤빼뚤했어요. 주름도 들쑥날쑥, 크기도 제각각이었죠. 다시. 오덕만은 가차 없었습니다. 현수는 하루에 100개, 200개씩 만두를 빚었어요. 밤이면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석 달째 되는 날 현수가 빚은 만두를 오덕만이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오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합격이요. 네. 자네의 만두 이제 팔 수 있는 수준이 되었소. 축하하오, 현수. 현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만든 만두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 예전과는 달랐죠. 주름이 고르고 크기가 일정했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소. 뭔가요? 굽는 법이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덕만이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군만두의 핵심은 불 조절이요. 처음에는 센 불로 바닥을 바삭하게 굽고 그 다음에는 물을 넣어 찌듯이 익히고 마지막에 다시 센 불로 물기를 날립니다. 세 단계 조리법. 그래요. 이게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황금 만두의 비법이요. 바삭함과 촉촉함,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유일한 방법이지. 오덕만이 시연을 보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황금빛 만두가 프라이팬 위에서 완벽하게 익어갔습니다. 자, 먹어보시오. 오덕만이 만두 하나를 집어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현수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아, 입 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바삭한 식감. 현수는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만두보다 맛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황금 만두. 그래요. 이 맛을 세상에 다시 보여줄 거요. 그리고 그들에게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오덕만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소. 정보 수집이요. 정보 수집이요? 그래요. 현재 만두명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정이와 상철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현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만두명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입니다. 현수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만두명가가 완전히 변했어요. 공장에서 만든 냉동 만두를 데워서 파는 수준이더라고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오덕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있어요. 오민정 대표와 김상철 상무가 다음 달에 프랜차이즈 확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만두명가를 전국의 100개 매장으로 늘린다고요. 뭐라고? 오덕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만두명가를 프랜차이즈로? 네. 그리고 5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5일이요. 오덕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좋아. 그럼 그때다. 네. 50주년 기념 행사. 그때가 우리의 기회요. 모든 사람이 주목할 때 진짜 만두의 맛을 보여주는 거요. 현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맛 대결이요. 오덕만이 선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 겁니다. 창업주의 오리지널 만두 vs 현재 만두명가의 만두.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는 거요. 현수는 그 계획의 대담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응하게 만들죠? 언론이요. SNS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면 그들은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오덕만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현수. 각오하시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회사를 퇴사했어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덕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괜찮겠소? 직장을 그만두다니. 오덕만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는 거죠. 현수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둘은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우선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진짜 만두명가를 찾아서였죠.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만두명가의 진실을 아십니까? 50년 전 창업주가 만들었던 그 맛, 지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냉동 만두를 데워 파는 곳이 되었죠. 창업주의 진짜 제자가 도전합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맛대결을 제안합니다. 게시물에는 오덕만이 과거에 만두를 빚던 사진도 함께 올렸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오덕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헐, 이게 진짜야? 만두명가 맛없어진 거 진짜 맞음. 예전엔 줄 서서 먹었는데 창업주가 살아계신다고? 대박.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공유도 수천 번 이루어졌죠. 현수는 계속해서 게시물을 올렸어요. 현재 만두명가의 문제점, 대량 생산의 폐해, 진짜 수제 만두의 가치, 하나하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언론이 이 이야기를 기사화했습니다. 만두명가 창업주 제자, 공개 맛 대결 도전장.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하지만 오덕만의 얼굴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죠. 저는 창업주 할아버님께 진짜 만두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만두명가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인터뷰는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만두명가 본점은 난리가 났어요. 대표님, 이거 큰일입니다. 김상철이 황급히 오민정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뭐가? 오민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SNS에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창업주가 살아계시다는 둥, 맛대결을 하자는 둥. 창업주? 오민정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아버지? 아닐 겁니다. 8년 전에 행방불명 되셨잖아요. 게다가 나이도 있으시고. 김상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마 누군가 사칭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50주년 행사를 앞두고 오민정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만두명가 간판이 보였어요. 무시해. 그냥 무시하면 돼. 하지만 언론에서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그럼 응하지 마. 우리가 왜 정체도 모르는 사람과 대결을 해? 오민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SNS에서는 오민정과 김상철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도전도 못 받아? 겁나나봐 키읔키읔. 만두명가 불매운동 해야겠다. 진짜 맛없어진 거 맞음. 예전이랑 완전 달라.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매장 방문객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대표님, 이러다가 50주년 행사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민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받아들이자. 네. 맛 대결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오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게 뻔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설비도 최고니까. 정체불명의 사칭범 따위. 하지만 만약은 없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오민정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만두명가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만두명가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개맛 대결을 수락합니다. 단 정식 규칙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방송국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현수는 그 뉴스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오덕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소. 이건 기쁨의 눈물이요. 오덕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민정아, 아빠가 돌아간다. 내가 버린 그 아빠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수는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함께 가죠, 할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소, 현수. 정말 고맙소.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까지 말이죠. 현수와 오덕만은 마지막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만두를 빚고 굽고 맛을 확인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자네는 이제 진짜 장인이요. 오덕만이 현수가 빚은 만두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요. 자네의 노력이요. 그 마음이 만두에 담긴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만두명가 50주년 기념 행사장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대형 컨벤션 홀이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과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대결하네. 창업주 제자가 누군지 궁금하다. 만두명가 완전 긴장한 것 같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오민정과 김상철이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그들 뒤에는 최신식 조리 설비와 만두명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만두명가의 자긍심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오민정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죠.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두명가의 진짜 맛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럼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흰색 조리복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수 혼자뿐이었거든요. 오민정이 비웃었습니다. 창업주는 어디 있죠? 설마 사칭이었나요? 아닙니다. 현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오실 겁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현수는 무대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조리대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60분 안에 군만두 100개를 만들어 심사위원들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은 요리 전문가 3명과 일반인 50명으로 구성됩니다. 시작.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만두명가 쪽은 즉시 움직였어요. 직원 5명이 일사불란하게 냉동 만두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최신식 가스레인지에서 불꽃이 활활 타올랐죠. 와, 빠르다. 역시 전문가들이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반면 현수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밀가루를 봉지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부으며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금부터 반죽을 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의아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오민정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것 봐. 아마추어야. 냉동만두도 모르나 봐. 김상철도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덕만에게 배운 그대로 정확하게 반죽을 치댔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만두명가 쪽은 이미 100개의 군만두를 완성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구워진 만두들이 접시에 담겨 있었죠. 완성! 오민정이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와, 정말 빠르다. 역시 만두명가. 현수는 여전히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승부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오덕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오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오덕만은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죠. 민정아. 오덕만이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오민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상철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바로 창업주 오덕만입니다. 오덕만이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이 만두명가를 시작한 사람이죠. 그리고 8년 전 내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오덕만의 말을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만두의 맛을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돈이 아닌 정성으로 빚은 만두. 그 맛을 말이죠. 오덕만은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 젊은이가 내 모든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네, 할아버지. 현수는 반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밀대로 밀어 만두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덕만은 소를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를 곱게 다지고 두부를 으깨고 부추를 썰었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자, 현수. 이제 빚어보거라. 네. 현수는 만두피 위에 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개의 주름을 잡으며 만두를 빚었어요. 하나, 둘, 셋. 그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현수의 만두 빚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어요. 40분이 더 지났습니다. 완성했습니다. 현수가 마지막 만두를 프라이팬에서 꺼냈습니다. 100개의 황금빛 군만두가 접시 위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양쪽의 만두를 맛봤습니다. 먼저 만두명가의 만두를 먹었어요. 바삭하네요. 그런데 뭔가 아쉬운데 속이 좀 퍽퍽한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수가 만든 만두를 맛봤어요. 첫 한 입을 베어 문 순간 이게 뭐야? 심사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육즙이 와, 식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런 만두는 처음 먹어봐요. 일반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의 만두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만두명가 맛이구나.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민정과 김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53대 0. 현수와 오덕만의 완승이었습니다. 우와, 대박. 진짜 맛있었어.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현수는 오덕만을 껴안았어요. 해냈어요, 할아버지. 고맙다, 현수. 정말 고맙다. 오덕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복수의 눈물,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죠. 오민정은 무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상철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졌습니다. 현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승리는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진심의 승리입니다. 정성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 정신의 승리입니다. 현수는 오덕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만두를 빚으셨죠. 그 마음이 바로 진짜 만두명가의 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그리고 저는 선언합니다. 현수가 높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만두명가가 돌아옵니다. 창업주의 혼이 담긴 진짜 수제 만두를 파는 곳으로 말입니다. 환호성이 홀을 뒤덮었습니다. 오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덕만은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아, 아버지, 미안해요. 오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오덕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그날 만두명가의 역사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결이 끝난 다음 날, 현수와 오덕만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민정과 김상철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덕만 선생님께서 당시 강압과 사기에 의해 재산을 이전당하셨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만두명가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원래 소유주인 오덕만 선생님께 돌아갑니다. 오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대신 오덕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상철씨. 네, 아버님. 나는 너희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오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만두명가의 모든 권리를 현수에게 넘기고 너희는 조용히 물러나거라.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는 장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거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이다. 오덕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민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알면 됐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거라. 오민정과 김상철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만두명가의 모든 권리가 강현수에게 이전되었죠. 일주일 후, 현수는 만두명가 본점 열쇠를 받았습니다. 50년 역사가 담긴 그 가게의 주인이 된 것이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다. 자네가 받아 마땅한 거요. 오덕만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자네의 것이요. 하지만 기억하거라. 만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현수는 만두명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모든 냉동 만두를 폐기했어요. 그리고 오덕만의 비법대로 매일 새벽 수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새로 뽑았어요. 만두에 진심인 사람들, 정성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만두명가는 하루에 300개만 만듭니다. 현수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하나 최고의 맛으로 만들 겁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만두명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섰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원조 만두명가 맛이구나. 정성이 느껴져요.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현수 씨, 성공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오덕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그게 전부예요. 카메라는 옆에 서 있는 오덕만을 비췄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만두명가는 부산 최고의 맛집이 되었습니다. 예약은 한 달 전부터 해야 했고 매출은 예전의 3배가 되었죠. 하지만 현수는 확장하지 않았어요. 단 한 곳, 본점만 운영했습니다. 할아버지, 프랜차이즈 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거절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덕만이 현수를 불렀어요. 현수, 네, 할아버지. 나는 이제 떠나려고 하네.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떠나신다니요? 어디로요? 작은 마을로 갈까 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말이야. 오덕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네. 복수도 했고 만두명가도 되찾았지. 이제는 편히 쉬고 싶구만. 할아버지, 자네가 이제 주인이야. 나는 그저 늙은이일 뿐이지. 오덕만의 목소리에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수를 하고 나니 허무하더구만. 결국 남는 건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더군. 그저 평화로운 마음뿐이었네. 현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할아버지를 필요로 해요. 아니야. 자네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네. 내가 가르쳐 줄 건 다 가르쳤어. 오덕만이 현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대신 약속하게. 절대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정성을 다해 만두를 빚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 일주일 후, 오덕만은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현수가 버스 터미널까지 배웅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 연락 주세요. 그러마, 자네도 건강하게. 오덕만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현수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혼자 만두명가에 남았습니다. 텅 빈 주방에서 그는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오덕만이 가르쳐준 그대로 정성껏 빚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꼭 지킬게요. 약속 꼭 지킬게요. 그의 만두에는 눈물과 정성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만두명가의 맛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만두명가는 여전히 부산에서 가장 사랑받는 맛집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두명가는 일반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죠. 노숙자,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들. 현수는 그들을 위해 무료로 만두를 대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현수가 웃으며 따뜻한 군만두를 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배불리 먹네요. 사람들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현수는 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 같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만두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요? 네, 바로 나눔이에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두는 혼자 먹을 때보다
나눠 먹을 때 더 맛있거든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날 오후 현수는 해운대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오덕만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할아버지, 오덕만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현수구나. 오덕만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현수가 달려가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가끔 보고 싶더구만. 그래서 왔지. 편지라도 하시지. 직접 보는 게 낫지 않겠나?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만두명가 잘 되고 있다며? 소식 들었네.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자네 덕분이지. 자네가 잘 지켜줬어. 오덕만이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마다 나눔 행사를 한다며? 아, 그거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만두는 나눌 때 가장 맛있다고요. 허허,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현수가 가방에서 만두 포장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빚었어요. 드셔보세요. 오덕만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황금빛 군만두가 아직 따뜻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덕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할아버지, 이제 자네가 진짜 장인이야. 나보다 더 나은 장인이 되었어. 오덕만이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현수. 내 평생의 꿈을 지켜줘서. 할아버지, 이제 돌아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나는 지금이 좋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 가꾸며 사는 게 행복하단다. 하지만 대신 가끔 찾아올게. 자네 만두가 먹고 싶을 때마다 말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두 사람은 만두를 나눠 먹으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현수야. 네, 할아버지.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남기며 살아가는 거야.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말이지. 나는 자네에게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쳐 줬지만 자네는 나에게 더 큰 것을 줬어. 바로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말이야. 오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현수. 정말 고맙다. 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나이 차이 50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오덕만은 다시 떠났고 현수는 만두명가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에서 그는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담아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만두 하나하나에는 오덕만의 혼과 현수의 정성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만두명가의 맛이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과 청년이 의기투합해 복수를 한 이야기가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